오늘날 감자는 쌀, 밀, 옥수수와 함께 세계 4대 식량작물로 불립니다. 기름에 튀겨낸 감자튀김과 포테이토칩,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는 찐감자, 식사와 함께하는 메쉬드 포테이토와 막걸리와 함께 먹는 감자전까지. 감자는 연간 약 3억 7,500만 톤이나 생산되며 지역을 따지지 않고 인류 식문화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자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처음 전해졌을 때만 하더라도 악마가 키운 식물이라며 저주하고 심지어 종교 재판에 세워 불태워버리기까지 하는 등 온갖 멸시와 저주를 한 몸에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도대체 감자에 무슨 사연이 있었고 그럼에도 어떻게 세계인의 식탁을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감자는 바다 건너 남미 대륙의 안데스 산맥에서 탄생했습니다. 척박한 고산지대에 적응한 감자는 땅속의 영양분을 저장하며 잘 자랐는데 먹을 것이 거의 없는 고산지대에서 원주민들은 감자를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이미 기원전 3000년경에도 먹고 있었죠. 이 감자가 처음으로 유럽에 전해진 것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였습니다. 콜럼버스가 직접 감자를 들고 돌아간 것은 아니었고 스페인이 잉카 제국을 정복한 이후 유럽인들이 자연스럽게 감자를 발견해 16세기 무렵 전해집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이 듣도 보도 못한 작물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자를 저주하고 기피했죠. 유럽인들이 보기에 감자는 근본 없는 식물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세계의 기준은 성경이었는데 성경엔 하느님이 씨앗으로 번성하는 식물을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인들이 보기에 감자는 씨앗으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서 열매가 증식하는 것처럼 보였으니 이런 기이한 번식 방법은 그들에게 매우 부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성경에 언급조차 되지 않은 이 식물은 사악하고 불길한 존재로 느껴졌죠. 조금 더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데 감자에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자 싹이나 초록색으로 변한 부분, 감자 잎과 줄기엔 솔라닌이란 성분이 있는데 멋모르고 그냥 요리해 먹으면 현기증과 구토 증세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에 감자의 형태도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꽤 먹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감자이지만 이전엔 모양도 더 울퉁불퉁하고 색상도 검은색이나 보라색을 띠어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먹으면 한센병에 걸린다는 황당한 소문까지 퍼졌죠. 결국 감자는 이런 종교적 배경과 독성, 기괴한 모습 때문에 악마의 식물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종교 재판에 불려 회형에 처해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이는 많이 퍼져 있는 이야기지만 신뢰할 만한 사료는 없습니다. 악마의 식물이란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일부 지식인들과 통치자들은 감자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이웃 국가들과의 잦은 분쟁으로 늘 전쟁의 위협에 시달렸는데 식량 부족은 곧 국력과 군사력의 저하를 의미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감자는 어쩌면 국가의 운명을 바꿀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18세기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2세는 감자가 기근을 대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위 중 여러 차례 감자를 재배하도록 명하기도 했죠. 7년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지고 식량이 부족해지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이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프리드리히 2세는 매일 직접 감자를 먹으며 앞장서서 감자를 홍보했습니다. 그 다음 감자밭에 군대를 배치해 경계를 서게 했는데 이는 감자가 얼마나 중요한 식물인지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부추긴 것이죠. 이렇게 해도 보급이 원활하지 않자 농민들에게 감자 재배를 강요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감자를 왕과 귀족만 먹을 수 있다 라고 공고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사람들은 감자를 먹어보기 시작했고 감자 보급은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시기 프랑스에서도 감자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사람들 역시 감자를 거부하고 있었지만 기근으로 밀을 대체할 작물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농학자 파르망티에가 아카데미에서 감자를 제안하며 주목을 받습니다. 그는 7년 전쟁에서 프로이센의 프로가 되었을 때 주식으로 감자를 먹으며 건강을 유지했던 경험이 있었죠. 이를 통해 감자 홍보와 보급에 앞장서며 여기서도 여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루이 16세의 단축구멍에 감자꽃을,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에게도 감자꽃 장식을 달게 하며 감자를 홍보했습니다. 홍보 효과는 대단해 귀족들 사이에서도 감자꽃 장식이 유행하며 감자의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다음 이야기는 프로이센과 비슷한데 루이 16세와 파르망티에는 국영농장에 감자를 심고 왕족과 귀족만 먹는 작물이니 훔치면 엄벌에 처한다는 표지판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선 밤이 되면 경비를 느슨하게 해 사람들이 야음을 틈타 감자를 서리할 수 있게 했죠.
이렇게 감자는 프랑스 서민들 사이로 서서히 퍼져나갑니다. 다만 두 나라 모두 보급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하거나 왕과 귀족 전역으로 했다는 이야기들은 확인 가능한 1차 사료가 없는 널리 알려져 있는 전설입니다. 유럽의 전쟁과 기근, 각국의 보급 노력으로 마침내 감자는 유럽인들의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류 역사에 크나큰 기여를 시작하는데요. 감자는 미리 자라지 못하는 한랭 기후와 척박한 토지에서도 잘 자랐고 전쟁이 나도 땅속에 있으니 무사히 수확할 수 있는 완벽한 구황작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식량 확보에 감자는 유럽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게 되었고 산업화의 여러 전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감자는 가축도 먹여 살렸는데 당시 유럽의 농가들은 겨울에 사료가 부족해 가축의 일부를 도축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때 잡식성인 돼지는 감자를 먹을 수 있었는데요. 일부 지역에선 감자를 삶거나 쪄서 돼지 사료로 주며 유럽의 육식 문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감자는 유럽 대륙을 기근에서 구한 영웅이었지만 이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또 다른 비극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과거 영국의 지배를 받던 아일랜드는 황량한 토지가 많았기 때문에 감자를 빠르게 받아들였고 하층민들 사이에선 감자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 사실상 주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감자 덕분에 아일랜드 인구는 18세기 초 약 300만 명에서 1841년 약 800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런데 1845년 정체불명의 감자역병이 아일랜드를 휩쓸었습니다. 대기근이 닥쳤고 기아와 질병으로 100만 명이 사망했으며 100만 명 이상이 아일랜드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감자의 품종에 있었습니다.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똑같은 단일 품종의 감자만 심었던 것인데요. 품종이 하나뿐이란 것은 그 품종이 특정 질병에 약할 경우 전국 모든 감자가 한꺼번에 전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상황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영국의 태도였는데 아일랜드를 속국으로 여겼던 영국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심하게 대응했습니다. 오늘날엔 이러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감자의 원산지인 페루에 국제감자센터를 설립했고 이곳엔 4,800종이 넘는 야생 및 재배 감자 품종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감자는 바닷길을 따라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더 이상 아메리카와 유럽만의 식량이 아니죠. 오늘날 감자는 전 세계 10억 명이 넘는 인구의 중요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선 미래의 기아를 해결할 핵심 작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의 여정은 지구를 넘어 우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미래의 화성 탐사기지에서 자급자족하기 위한 첫 번째 작물로 감자를 지목하고 화성과 유사한 극한 환경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실험에 성공하며 그 가능성을 입증했죠. 남미의 한 작은 덩이줄기에서 시작해 인류의 역사를 뒤흔든 감자는 이제 지구의 식량 안보와 우주 시대의 미래까지 책임지는 위대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